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옛 이모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아주 옛날에 김도령이라는 명의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도령은 약초와 침술에 두루 능통하여 어떤 괴질이나 난치병도 그의 손에 들어오면 단번에 치유되곤 했습니다. 그의 의술은 마치 하늘이 내려준 것 같았습니다. 김 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석 달 동안 앓던 열병이 단 사흘 만에 나았습니다. 도령님, 저희 어머니 다리가 이제 멀쩡해지셔서 걸으십니다. 은혜를 어찌 다 갚을까요? 이렇게 그를 찾아오는 환자들의 감사 인사가 끊이지 않았고 그의 명성은 그 지역을 넘어 한양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쌀이나 비단을 가져오는 부유한 환자들도 있었지만 김도령은 가난한 이들에게는 항상 약값도 받지 않았습니다. 병을 고치는 것이 의원의 본분이요. 가난하다고 병을 참아야 한다면 그것은 하늘의 이치에 어긋나는 일이죠. 김도령은 이렇게 말하며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멀리서 찾아온 환자들이 당일로 돌아가기 어려울 때는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선행은 마을 사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고 모두가 그를 김 선생이라 높여 불렀습니다. 사실 김도령은 본래 이 지역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25의 젊은 나이에 이 지역에 정착했을 때는 아무도 그의 실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가난한 노파가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졌을 때 김도령이 그녀를 치료해 주면서 그의 실력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젊은이가 노파의 중풍을 고쳤다고. 그렇다네, 침 몇 대로 말이야. 나도 직접 보았네. 이런 소문이 퍼지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김도령을 찾아오게 되었고 그는 어느새 전국적으로 유명한 의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김도령에게도 한 가지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50을 넘긴 나이에도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한 여인과 혼인했으나 그녀는 한양에서 온 상인과 눈이 맞아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 일 이후로 김도령은 다시는 혼인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 새 부인을 맞이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홀로 지내시기 적적하실 텐데요.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권할 때마다 김도령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것에 이미 익숙해졌소. 새로운 인연을 맺으면 오히려 적응하기 어려울 테죠. 그렇게 홀로 지내던 어느 날 김도령이 환자들을 진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울음소리는 모든 이의 마음을 아프게 할 정도로 애절했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60이 넘은 한 노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이 노부인은 이웃 마을의 과부 윤 씨였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홀로 지내며 딸 하나를 키워온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김도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김 선생님,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윤 씨 부인의 행동에 놀란 김도령은 황급히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진정하시고 말씀해 보세요. 우리 딸 혜란이가. 제발 빨리 와주세요. 이대로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윤 씨 부인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급박해 보였습니다. 김도령은 기다리고 있던 다른 환자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약봉지를 들고 윤 씨 부인과 함께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윤 씨의 집에 도착하자 김도령은 혜란이라는 처녀가 침상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거의 숨이 끊어질 듯 했습니다. 김도령은 혜란의 눈을 살펴본 후 윤 씨 부인에게 밖에 나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치료할 테니 밖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김도령은 안방에서 온갖 정성을 다해 혜란을 치료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숨을 쉬기 시작했고 이내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윤 씨 부인은 딸의 울음소리를 듣고 방으로 달려들어왔습니다. 모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바보 같은 아이, 왜 그런 어리석은 짓을 했니? 혜란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왜 나를 살리셨어요? 차라리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알고 보니 혜란은 인근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로 소문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이 고운 만큼 자존심도 강했습니다. 혜란은 오랫동안 이웃 마을의 양반집 아들인 정도령을 사모해왔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랑을 약속했지만 정도령이 과거에 급제한 후 그는 갑자기 부유한 상인의 딸과 혼인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해라는 삶에 대한 의욕을 잃고 독약을 마셨던 것입니다. 윤 씨 부인이 발견했을 때 그녀는 이미 거의 숨이 끊어질 지경이었고 급히 김도령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 씨 부인은 달걀 한 바구니를 들고 해란과 함께 김도령의 집을 찾아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에서 키우는 닭이 낳은 달걀입니다. 별것 아니지만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김도령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모두 이웃 사촌의 도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정성은 받을 수 없습니다.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해란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나 단 한 번뿐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목숨을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생사를 제외하면 모든 것은 작은 일이죠. 어머니께서 얼마나 고생하며 당신을 키우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는 어리석은 일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해라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김 선생님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잘 살아서 어머니께 효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걱정 끼치지 않을게요. 윤 씨 부인은 딸의 말에 위안을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해란의 자살 시도 소식은 마을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수군거렸습니다. 해란이가 정도령 때문에 목숨을 끊으려 했대. 아무리 예쁘다 해도 그런 경망스러운 여자는 아내로 삼기 힘들지. 이전에 해란에게 마음이 있던 젊은이들도 더 이상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란은 사람들이 등 뒤에서 자신을 흉보는 것을 알고 매우 괴로웠습니다. 밤이면 이불 속에서 홀로 울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딸의 마음을 알고 매우 걱정했습니다. 딸이 또다시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두려워 밤낮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큰 부자 최참판이 윤 씨의 집을 찾아와 해란을 그의 아들과 혼인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내 아들과 혼인하면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을 것이오. 윤 씨 부인의 노후도 우리가 책임지겠소. 최참판의 아들은 30이 넘었지만 선천적으로 지능이 낮아 정상적인 여자들은 그와 혼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참판은 해란이 이제 평판이 나빠져 다른 구혼자가 없으니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윤 씨 부인은 최참판의 집이 부유하고 넓은 땅과 큰 저택을 소유하고 있어 딸이 물질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해란은 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예요. 그런 사람과 살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최참판은 해란의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당신 같은 평판 나쁜 여자가 아직도 눈이 높구나. 얼굴이 좀 예쁘다고 그렇게 교만할 수 있나. 우리 아들과 결혼하지 않으면 누구와 할 수 있을 것 같나. 그러고는 분노하며 떠났습니다. 윤 씨 부인은 최참판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고집이 셌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최참판의 아들과 혼인해도 먹고 살기는 괜찮을 텐데. 해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 혼인을 못해도 그런 사람과는 살지 않겠어요. 윤 씨 부인은 딸이 또 극단적인 생각을 할까 걱정되어 마을의 유명한 중매쟁이 박 씨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해란을 위해 좋은 신랑감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남편감이 가난해도 괜찮고 나이가 많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해란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박 씨 부인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해란이처럼 한번 이름에 흠이 생긴 처녀는 좋은 신랑감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남자들이 원하지 않을 겁니다. 비록 박 씨 부인의 말이 좋진 않았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래도 부탁드립니다. 어느 이른 아침 박 씨 부인은 감기에 걸려 김도령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김도령이 홀로 밥을 짓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해란이 생각났습니다. 김 선생님, 혼자 밥도 챙겨 드시니 너무 힘드시겠네요. 반려자를 찾아 밥도 해주고 옷도 빨아주면 어떨까요? 김도령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혼자 살다 보니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괜찮습니다. 박 씨 부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젊어서는 괜찮지만 나이 들면 더욱 외롭습니다. 제가 아는 처녀가 있는데 얼굴도 꽃같이 예쁘고 솜씨도 좋습니다. 김도령은 예의상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 처녀는 이 늙은이를 원하지 않을 테죠. 그의 말은 단순히 겸손한 거절이었지만 박 씨 부인은 이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녀는 진료를 마치고 바로 윤 씨 모녀에게 찾아가 김도령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윤 씨 부인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좋은 분이지만 나이가 너무 많지 않나요? 이건 좀. 그러나 뜻밖에도 혜란이 말했습니다. 나이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는 김 선생님 같은 분과 혼인하고 싶어요. 윤 씨 부인은 놀라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귀를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박 씨 부인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역시 혜란이가 현명하군요. 김 선생님은 비록 나이가 많지만 인품이 훌륭하고 생활도 넉넉합니다. 그와 혼인하면 고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날로 박 씨 부인은 혜란을 데리고 김도령의 집을 찾았습니다. 김도령은 박 씨 부인이 데려온 처녀가 혜란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그는 마음속으로 혜란의 아름다움에 이미 감탄하고 있었지만 이런 젊고 아름다운 여인이 자신에게 시집 오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김도령의 냉담한 반응에 혜란은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알아요. 선생님께서 저를 꺼리시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저를 꺼려요. 이런 세상에 살아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말을 마치자마자 혜란은 벽을 향해 머리를 부딪히려 했습니다. 김도령은 재빨리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삶을 경시하시는 건가요? 꽃이 피어도 감상할 사람이 없으면 결국 혼자 시들어버릴 뿐입니다. 혜란은 흐느끼며 김도령의 품에 안겼고 그 순간 김도령의 마음은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박 씨 부인이 재빨리 말했습니다. 김 선생님, 그냥 받아들이세요. 혜란이는 정말 좋은 아이입니다. 김도령은 혜란의 현재 상황을 이해했고 그녀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도령은 혜란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신혼의 밤 부부는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사랑했습니다. 혜란은 김도령의 따뜻한 마음과 지혜에 감동했고 김도령은 혜란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 결혼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나이 차이가 너무 많아 김 선생이 어떻게 혜란을 만족시킬 수 있을까? 김도령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는 혜란을 매우 소중히 여겼고 그녀에게 정성을 다했습니다. 혜란도 김도령에게 다정하고 배려심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밥을 짓고 옷을 빨고 집안을 깨끗이 정돈했습니다. 김도령은 늘 말했습니다. 아내를 얻고 나서야 진정한 삶의 기쁨을 알게 되었소. 당신은 내게 이전에 없던 행복을 주었소. 혜란은 김도령의 품에 안겨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당신. 따뜻한 보금자리를 주시고 저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 주셨으니까요. 부부는 신혼의 단꿈에 빠져 젊은 부부 못지않게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혜란이 약초를 캐러 산에 갔다가 길가에 쓰러진 젊은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김도령에게 알렸습니다. 김도령은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 그 젊은이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김도령이 그를 치료한 후 혜란은 그에게 따뜻한 국수를 대접했습니다. 젊은이는 부부에게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도훈이었고 28살의 평안도 출신이었습니다. 고향에 큰 홍수가 나서 가족들과 함께 피난을 나왔는데 길에서 부모님을 모두 잃었습니다. 이도훈의 슬픈 이야기를 들은 김도령은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기 머물고 싶다면 우리와 함께 지내도 좋소. 이도훈은 기쁨에 넘쳐 김도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은 저희 은인이십니다. 소가 되고 말이 되어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김도령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소나 말이 될 필요는 없소. 그저 내 의술을 배워보지 않겠소. 이도훈은 감격에 찬 표정으로 3번 큰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만수무강하소서. 제자 이도훈이 절합니다. 그 후로 이도훈은 김도령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매일 김도령을 도와 약재를 준비하며 물을 깃고 마당을 쓸고 장작을 패는 등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혜란이 시장에 쌀과 밀가루를 사러 갈 때면 그가 짐을 날라주곤 했습니다. 이도훈은 매우 영리해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감기나 열병 같은 간단한 질병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김도령은 먼 지방에 사는 옛 친구를 만나러 떠나야 했습니다. 내가 돌아오려면 열흘에서 보름이 걸릴 것 같네. 집안일은 모두 자네에게 맡기겠네. 이도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스승님, 걱정 마시고 다녀오십시오. 집안일은 제가 다 돌보겠습니다. 해란도 말했습니다. 여보, 길에서 조심하세요. 빨리 돌아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김도령은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걱정 말고 몸 조심하시오. 곧 돌아오겠소. 김도령은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흰 수염을 기른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인사했습니다. 스승님, 제자가 찾아뵙습니다. 노인은 소매에서 작은 물건을 꺼내 김도령에게 건넸습니다. 제자야, 내가 당시 불쌍히 여겨 그자의 목숨을 살려주었는데 그가 여전히 악행을 저지르고 있구나. 이제는 세상을 위해 그를 처단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두 사람은 이야기를 더 나눈 후 김도령은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한밤중 김도령은 뒷문으로 자신의 집 마당에 들어섰습니다.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그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창문에 작은 구멍을 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예상대로 이도훈과 해란이 부부처럼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해란이 말했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저를 데리고 떠나주세요.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으로 가서 행복하게 살아요. 이도훈이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내가 의술을 충분히 배우지 못했소. 좋은 삶을 살기 어려울 거요. 우선 그의 비법서를 손에 넣고 떠나면 어디서든 잘 살 수 있을 거예요. 해란의 말에 이도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돌아오면 당신이 그를 달래서 비법서를 보여달라고 하시오. 만약 그가 거부하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이오. 김도령은 그들의 대화를 모두 듣고 난 후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자 얼굴에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소매에서 스승님이 준 호랑이 방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발로 침실 문을 힘껏 찼습니다.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이도훈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는 황급히 옷을 주워 입으며 책상 위에 작은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김 선생님, 이렇게 빨리 돌아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이도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도령은 손에 든 호랑이 방울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청명한 방울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도훈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김도령이 그에게 다가가 얼굴에서 무언가를 벗겨냈습니다. 그것은 마치 종이처럼 얇은 가면이었습니다. 가면이 벗겨지자 젊고 잘생긴 이도훈의 얼굴은 사라지고 주름지고 흉터로 가득한 50대 남자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해라는 이불 속에서 머리를 내밀어 바라보다가 이도훈의 참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젊고 매력적인 청년이 순식간에 중년 남자로 변한 것에 충격을 받은 그녀는 이불 속에서 서럽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속았구나, 내가 어떻게. 알고 보니 이도훈의 본명은 이만호였고 그는 김도령의 선배 제자였습니다. 그들의 스승인 오도사께서는 특별한 비법서를 갖고 계셨는데 이 책에는 놀라운 의술과 도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한 사람이 이 비법을 사용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악한 사람이 사용하면 사람을 해칠 수도 있었습니다. 오도사는 선량한 김도령에게 이 비법서를 전해주려 했으나 이만호가 이를 탐내어 스승을 해치려 했습니다. 그는 실패했고 오도사에게 붙잡혔습니다. 당시 이만호는 오도사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스승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오도사는 오랜 사제 관계를 생각하여 그를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이만호는 마음을 고치지 않았고 오랫동안 김도령을 찾아다녔습니다. 그가 김도령의 행방을 알아낸 후 그는 도술로 자신의 얼굴을 젊은 청년으로 변화시키고 이도훈이란 이름으로 가장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비법서를 손에 넣는 것이었고 이를 위해 해란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김도령이 뭔가 이상함을 눈치채고 스승을 찾아간 것이었고 오도사로부터 호랑이 방울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이만호, 스승님이 당신에게 한 번 기회를 주셨는데 당신은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소. 이제는 내가 당신을 처벌해야겠소. 이만호의 눈이 붉게 변했습니다. 김도령, 내가 얼마나 교활한지 이제 알겠다.
그 늙은이도 마찬가지야. 김도령은 호랑이 방울을 계속 흔들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천지연왕 변화무쌍. 이만호는 고통스럽게 소리치더니 순식간에 한 마리 누런개로 변했습니다. 헤라는 그 광경을 보고 창백해진 얼굴로 침상 위에 무릎을 꿇고 김도령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모두 이만호가 저를 꾀었습니다. 용서해 주신다면 평생 소나 말처럼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김도령은 슬픈 표정으로 헤란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같은 바람기 있는 여자는 세상에 두면 더 많은 남자들을 해칠 뿐이요. 그는 다시 주문을 외웠고 헤라는 순식간에 한 마리 쥐로 변했습니다. 개로 변한 이만호는 쥐를 보자마자 달려들어 물려고 했고 쥐로 변한 헤라는 급히 방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개는 그 뒤를 쫓아갔습니다. 며칠 후 사람들이 김도령의 집을 찾아갔을 때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 마당에는 누런개 한 마리가 쥐를 쫓아다니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기이한 광경이었습니다. 아무도 김도령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조선의 변방에서 김신이라는 의원이 놀라운 의술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내는 신비한 능력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가 옛날의 김도령이 아닐까 추측했습니다. 옛 이모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가운데 동그라미를 클릭하여 구독을 눌러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알림이 옵니다. 다음 동영상과 추천 영상도 재미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감사합니다.